백혜룡 경정의 마지막 승부수가 마침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검찰 내부에서조차 긴장감이 감도는 이 순간 사건은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이문정 검사가 백경정의 파견 해제를 검토하자 그는 말을 멈추고 행동을 택했습니다. 전 국민 앞에 증거 사진을 직접 공개하며 판단을 국민에게 맡긴 것입니다. 이제 논쟁은 주장이나 해명이 아닌 눈으로 확인하는 실전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백혜룡 경정은 검경이 각각 보관해왔던 핵심 증거까지 꺼내들며 정면 돌파에 나섰습니다. 이래도 확증 편향인가라는 공개 질문은 권력과 조직을 동시에 겨냥하고 있습니다. 막 터진 이 긴급한 폭로는 단순한 내부 갈등이 아닌 사법 신뢰의 시험대입니다. 백혜룡 경정이 제시한 사진과 기록이 무엇을 말하는지 보겠습니다. 백경정 페이스북을 사실적으로 정리한 것이니 편의상 백혜룡 입장에서 1인칭 화법과 단정적인 표현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백경정이 제시한 사진은 각각 2023년 2월 5일 인천지검팀, 2023년 2월 27일 서울중앙지검팀, 2023년 9월 영등포경찰서 전담수사팀이 취급한 사건에서 발췌한 자료입니다. 네 번째 사진표는 조직원의 입출국과 검거 내역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백경정의 말을 빌리면 총 35명의 조직원들이 첨단 시스템과 우수한 전문 인력이 철통같이 감시하는 대한민국 하늘 국경공항을 제 집 드나들듯 유린한 흔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가 알던 대한민국이 이렇게 무풍지대였다며 우여곡절 끝에 검찰이 나서서 2차례 조직원들을 검거했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합니다. 그리고 자세한 상황 설명이 이어집니다. 편의상 조직원들 이름은 생략하고 사진도 모자이크 처리하겠습니다. 백경정의 상황 설명을 보면 당시 검거된 1인 외 공범들 3명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2023년 2월 5일 검거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다음 날 2월 6일 6명이 김해공항을 통해 안전하게 달아나도록 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어서 같은 날 2명의 조직원이 같은 공항으로 입국한다고 하는데요. 중앙지검 수사기록에도 이날 약을 몸에 두르고 들어왔다고 자백하는 조사가 존재한다고 하죠. 이 부분에서 백경정은 단순한 업무 미스일까라며 강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2023년 2월 27일 관할권도 없는 서울중앙지검에서 김해 공항 입국장까지 들어가 3명을 검거했다고 하는데 그때 4명이 같은 공항을 통해 달아나도록 놔줬다고 또다시 주장합니다. 더군다나 이 중 3명은 중앙지검과 인천공항세관이 알림이 시스템을 통해 관리 감시하고 있었던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백경정의 질문은 매우 단순합니다. 신원까지 특정된 공범들을 왜 하루 사이에 놓쳤는가, 왜 출국과 재입국이 동시에 가능했는가입니다. 이 모든 자료들을 종합하면 백혜룡 경정이 정리한 결과는 이렇습니다. 최소 35명의 조직원이 약 4kg씩을 몸에 부착한 채 대한민국 공항을 반복적으로 드나들었고 그 과정에서 입국 과정을 촬영한 영상 자료가 일체 없으며 휴대용 캐리어 검사 흔적도 없다. 백경정은 마지막으로 아주 기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이 상황에서 백혜룡이 확진 편향이 있는 겁니까? 라고 말이죠. 이게 모두 사실이라고 봤을 때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가 뒤를 봐줬든 봐주지 않았든 이런 상황이 2023년 대한민국 국경이자 관문인 공항에서 발생했다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죠. 백경정의 또 다른 질문 하나, 이걸 두고 실체가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 페이스북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건 음모론이 아니라 검찰 수사 기록 안에 이미 들어있는 사실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왜 백혜룡 경정이 지금 합수단에서 빠져야 하는지 그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왜 수많은 조직원이 같은 공항을 수차례 드나든 정황 앞에서 추적도 의문 제기도 없이 멈췄느냐는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들을 비호한 세력이 있을 것이라고 의심하는 게 비정상인가요? 누가 옳고 그르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백혜룡 경정의 주장이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국민들은 합리적 의심을 거둘 때까지 검증하고 싶어 합니다. 이문정 지검장이 답한 내용은 이런 국민들의 질문에 답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후 쏟아진 백경정의 설명과 탐사 언론들이 내놓은 정황들이 더 구체적이었거든요. 대통령의 지시가 있고 나서 국민들이 보고 싶어한 건 이겁니다.
백경정과 임지검장이 힘을 합쳐서 사건의 실체 즉 세관 연루 수사 외압과 이걸 넘어선 검경 수뇌부의 사건 은폐와 무마는 물론 김건의 일가 밀수 의혹에까지 서서히 접근하는 모습 말이죠. 이런 대결과 일방적인 결론이 아닙니다. 물론 수사 외압의 실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백경정이 틀리고 임지검장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들은 진실로 향하는 과정을 보고 싶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결론이라면 국민들도 받아들일 준비는 돼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지금 이건 아닙니다. 영상 보고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국민의힘은 그동안 통일교 신천지 등 특정 종교단체와의 종교유착 의혹을 지속적으로 받아왔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통일교 측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구속되어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범죄 혐의는 하나하나가 무겁습니다. 특히 윤석열 김건희와의 통일교 연결고리는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접촉과 청탁을 넘어 국정영향력 행사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 국정농단으로 이어졌다면 책임의 무게는 훨씬 커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지금까지는 수사가 시작되었으니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하면서 자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뭔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마치 민주당이 뭐라도 있어 특검을 회피하는 줄 알고 앞장서 통일교 특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심으로는 민주당이 특검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 모양입니다. 민주당의 인내를 회피로 착각한 것 같습니다. 하여 말씀드립니다. 통일교에 대한 특검합시다. 함께 여야 정치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포함해서 특검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난 대선에서의 통일교가 정치에 어떻게 개입했는지도 한번 밝혀봅시다. 헌법 위배의 정규유착과 불법 정치자금 로비와 영향력 행사까지 모두 특검 대상에 포함해서 철저히 한번 밝혀볼 것을 제안합니다. 정규유착은 헌법 질서와 직결된 중대 사안입니다. 위반한 정당은 해산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관련자는 중형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헌법 위반이든 형법 위반이든 성역 없이 발본세권합시다. 대신에 제발 민생법안도 함께 처리합시다. 사실 어느 정도는 예상된 수순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대부분 정치 비평가들 사이에서는 연말 내지 연초쯤에 민주당에서 특검 받는 형식으로 가지 않겠냐 예상대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당 인사들 중에서 논쟁적인 부분이 전재수 전 장관 관련된 부분인데 본인이 굉장히 확고하게 아무런 뇌물 같은 걸 받은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하나하나 본인이 직접 나서서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거리낌이 없는 상황일 것 같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대선에 통일교가 직접 개입해서 어려운 정황들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수사 범위가 넓혀질 경우에는 오히려 더 큰 부담이 국민의힘 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수사 대상들이 각 개별 의원들 몇 명 정도 수준이지만 국민의힘은 이걸 진짜 특검으로 할 경우에는 훨씬 부담이 크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아마 민주당에서 타이밍을 봤을 거고 그에 따라서 연말 연초 분위기를 잡는 차원에서 전격적으로 수용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저것들을 난리치게 만들면서 지금 이렇게 받는다고 하니까 꿀먹은 그런 한 수가 될 수 있었다. 어쨌든 경찰에서 통일교를 압수수색했는데 그 이후에 언론에서 나오는 단독 보도들을 보면 국민의힘에 딱히 좋을 게 없는 내용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중앙일보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대선 5일 전에 국민의힘 시도당 위원장들한테 후원금을 전달을 하면서 교단의 현안을 청탁했다는 건데 중앙일보가 그 표까지 만들었어요. 시도당 위원장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중요한 건 여론도 작용을 했을 거라고 봐요. 민주당 지지층들도 특검하자 받아라 이런 의견들이 훨씬 더 높았기 때문에 어찌됐건 지금 이제 나경원은 좀 긴장할 수 있지 않겠느냐. 가장 큰일 난 건 통일교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우리도 잘못이 있고 연루된 사람이 있고 예를 들면 모르는 후원금이 아닌 직접 금액을 크게 받았다든가 이건 민주당에서도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이건 해야 된다.
어쨌든 개혁신당이 본인들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국민의힘과 협상을 이끌어서 본인의 안을 관철시켰다라는 그림을 만들어가면서 정치적 그림을 만들고 싶어 했던 것 같은데 그 하루 만에 민주당이 받아버려서 일단 특검 얘기는 개혁신당을 제외하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주도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사실 실질적으로 어떻게 될 거냐는 좀 지켜봐야 되는 거거든요. 논점이 굉장히 다릅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자기 당을 향한 특검 수사 범위는 타협을 안 하려고 할 거거든요. 특히 대선과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들을 특검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큰 부담을 갖고 있을 거기 때문에 언제쯤 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냐, 특히 수사 범위 획정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 어떤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은 정치 공세 차원에서 국민의힘이 개혁신당이랑 합쳐서 이렇게 하겠다고 해왔지만 실제로 특검에 찬성할 거냐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경찰이 상당히 지금 수사가 진척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 단위로 넘어갈 때는 개별 국회의원들이 아니고 국민의힘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에서 협의가 안 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보기 때문에 실제로 과연 특검이 가능할지 혹은 특검이 시작되더라도 지방선거 전에 결과를 낼 수 있을 정도로 수준이 가능할지 이거는 굉장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런 조건에서 민주당이 특검을 받은 건 떠밀려서가 아니라 판을 읽고 타이밍을 잡은 선택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국힘의 계산이 완전히 틀어진 거고요. 허탈하다고나 할까요? 정치 공세를 더 이어가야 하는데 이러면 맥 빠지는 거거든요. 기존 정치공학으로는 이해 못하죠. 국힘 같은 구태정당에서는요 이 재판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칼자루는 민주당이 쥐었습니다. 국힘은 제대로 발밑 밟힌 꼴이죠. 통일교 의혹 무게가 국민의힘 쪽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이 사안은 단순 개인 후원금 문제가 아니에요. 헌법 위반 측면의 정교 유착 의혹입니다. 지난 대선 시기 유착까지 겹치면 선거법 위반으로 확장될 수 있죠. 그러면 정당 차원의 구조적 위헌성 문제로 번집니다. 국힘에게는 정치적 타격 넘어 위헌 정당 해산까지 거론될 위험입니다. 특히 나경원처럼 통일교 관련 녹취록 나온 인물들은 특검 본격화 시 정치 부담 넘어 정계 은퇴 압박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수사 범위 최대한 좁히려 할 수밖에 없죠. 특히 대선 직접 연결 지점에서는 끝까지 버틸 가능성 큽니다. 이미 주말 사이 국힘과 개혁신당 합의 내용 보면 정치권 돈 받은 사안으로 국한하려는 움직임 보이죠. 정말 우스운 일이에요. 반대로 민주당은 이 국면에서 선택지가 많습니다. 받아도 되고 밀어붙여도 되고 속도 조절도 가능하죠. 이게 민주당이 쥔 꽃놀이패입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예요. 국힘이 이 특검을 끝까지 감당할 준비돼 있느냐는 겁니다. 한번 특검 문 열리면 정치권은 닫고 싶어도 쉽게 못 닫아요. 이제부터는 큰 목소리 내는 게 아니라 끝까지 버틸 수 있느냐의 싸움입니다. 과연 국힘이 버틸 수 있을까요? 그나저나 나경원 의원님 천정궁에는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다음은 정치학 교수로서의 깊이 있는 반성적 분석입니다. 이 글은 권력구조와 민주주의 위기를 날카롭게 파헤칩니다. 이 영상은 단순 폭로가 아닙니다. 2025년 대한민국의 권력 남용 증거입니다. 백혜룡 경정의 증거 공개가 구체적입니다. 35명 조직원이 공항을 자유롭게 드나들었죠. 검거 기회를 반복적으로 놓친 상황, 입국 영상조차 없는 이상한 정황, 이게 단순 수사 미스일까요? 권력 집중과 감독 부재의 전형입니다. 검찰과 세관유착 의혹이 제기되는데 수사는 왜 갑자기 멈췄을까요? 백경정의 질문이 핵심입니다. 신원 특정된 공범을 왜 놓쳤나? 출국과 입국이 동시에 가능했나? 이건 확증 편향이 아닌 합리적 의심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건 진실입니다. 임은정 지검장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합수단 내부 갈등이 공정성을 흔듭니다. 백경정이 증거를 국민에게 맡긴 건 민주주의의 본질입니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죠. 투명성이 없으면 신뢰가 무너집니다. 이제 통일교 특검 부분으로 넘어가죠. 국민의힘이 유착 의혹을 받았습니다. 특검 주장하다 민주당이 전격 수용 정치공학의 절묘한 반전입니다.
통일교와 정치 연결은 헌법 문제입니다. 정교 분리 원칙이 훼손되면 민주주의가 위협받습니다. 대선 개입과 불법 정치자금 의혹 나경원 의원의 천정궁 방문 의혹까지 민주당 수용은 전략적 선택입니다. 수사 범위를 여야 모두로 확대하면 국민의힘 부담이 훨씬 커지죠. 통일교 로비 무게가 여권 쪽에 무겁습니다. 대선 5일 전 후원금 전달 정황시도당 위원장들에 대한 청탁 이게 확인되면 선거법 위반으로 확대 특검의 역설입니다. 진실 규명 도구지만 정치 무기죠. 누가 칼자루를 쥐느냐의 판이 뒤집힙니다. 국민의힘이 특검 주장하다 허탈해하네요. 수사 범위 협상이 이제 관건입니다. 대선 관련 부분까지 포함될까요? 특검이 본격화되면 유착이 드러날 겁니다. 통일교뿐 아니라 다른 단체도 재정권 국민은 과정의 투명성을 원합니다. 공정한 수사라면 결론 받아들일 준비돼 있죠. 하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백경정 증거처럼 더 투명성이 필요 수사 외압 의혹 해소되지 않으면 신뢰 회복 불가능합니다. 정치학자로서 경고합니다. 이런 사건 반복되면 제도 피로 싹입니다. 국민의 적극적 감시가 필요합니다. 통일교 특검에서 나경원 의혹 권성동 재판 김건희 연결고리까지 헌법 질서와 직결됩니다. 위반 시 정당 해산 가능합니다. 여야 모두 예외 없이 밝혀야죠. 민생법안과 함께 처리 제한은 합리적 특검 정국이 민생볼모 삼아선 안 됩니다. 이 영상은 묻습니다. 우리는 어떤 민주주의를 원하나 투명하고 책임있는 권력인가 은폐와 외압 난무하는 체제인가 백경정의 용기가 깨우침을 줍니다.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정치권은 국민의심 해소할 책임 있죠. 특검 문 열리면 닫기 어렵습니다. 끝까지 버틸 쪽이 승자일까요? 저는 국민이 승자가 되길 바랍니다. 진실 밝혀지고 제도 강화되는 날 이 사건들은 민주주의 성숙도 시험합니다. 합리적 의심 품고 증거 요구할 권리 있죠? 이 상황에서 실체 없다고 말할 수 있나? 우리는 답을 기다립니다. 통일교 특검도 철저히 규명해야 헌법 수호의 길입니다. 나경원 의원님 천정군 같습니까? 모든 의혹에 답해야 합니다. 투명성은 민주주의의 생명입니다. 이 영상처럼 더 많은 목소리 나와야죠. 국민 여러분 관심 가져주세요. 이게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진실로 향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 반성은 여기서 마무리하지만 논의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공유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진실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진실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